자, 안녕하세요. 유치학과 수강생 여러분. 오늘은 지난주에 목요일날 휴강에 대해서 보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강 시간은 따로 진도를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학생들이 연습 문제, 예제 문제, 그 다음에 기출 문제 등을 풀면서 가장 질문이 많았던 두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풀면서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 이해했거나 아니면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하고 다른 점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두 문제는 시험에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 사항으로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하셔야 중간고사에도 막힘없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는 예제 3-9번으로 중력으로 제어하는 원통형 수문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 이제는 제가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수업 시간에 이제 예제로 푼 문제하고 굉장히 유사한 문제입니다. 다른 점은 아마 여기에서 물이 요만큼 차 있는 게 아니고 요만큼 더 높게 차 있는 거, 그 다음에 한쪽에 다른 유체가 없다는 거, 그 정도 차이가 있겠죠. 이제 학생들이 이 문제를 풀면서 가장 좀 이해하기 힘들다고 하는 점은 무엇이냐면, 수업 시간에는 요거의 수직, 여기에 합력을 구하기 위해서 이 부력, 요 면에 부력을 우리들이 고려를 했는데, 이 문제는 부력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고 이 밑면에 압력과 여기 갇혀있는 물무게를 고려해서 수직력을 구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을 잘 모르겠다.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결국 결론을 얘기하자면 두 개의 부력을 이용해서 풀거나 아니면 압력의 차를 위해서 풀거나 결국은 같은 방법을 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력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면 부력은 어떤 물체가 물 안에 있을 때 윗면과 아랫면에 작용하는 압력의 차로 발생하는 힘이다. 이렇게 배웠던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이때 그 단계를 뛰어넘고 단순히 부력은 유체 안에 들어가 있는 시스템의 볼륨에 대하여 유체의 밀도로 대체한 위로 상하는 중력 가속도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 문제하고는 전혀 적용이 불가능한 그러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냥 원론으로 들어가가지고 부력도 압력 차에 의해서 발생하는 힘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다음에 적용을 하면 결국 같은 풀이 방법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 시간 교수님하고는 그러한 두 가지의 차이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부력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압력의 차를 이용하거나 결국 같은 이야기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면서 정수력을 이용해서 어떤 시스템에 작용하는 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스템에서 보면 다른 것은 여러분들이 다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상황 수직력을 이런 식으로 구합니다. 그죠? FV는 FY-W 이런 식으로 구해서 결국은 39.2 1.3은 37.9 킬로 뉴턴 이렇게 구하죠. 근데 여기에서 구한 방법으로 한번 힘에 대한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딱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구합니다. 여기 이제는 반원이 있고 여기서 작용하는 힘을 구하게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구하고 밑에서 작용하는 힘을 구합니다. 그죠? 그래서 밑에서 작용하는 힘, 이게 FY가 되고 여기 갇혀있는 물의 무게를 W라고 해서 FY-W는 결국 요 위쪽으로 작용하는 힘의 합력이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제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어떻게 구했었죠? 우리들은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구해가지고 결국은 위쪽으로 작용하는 힘은 이렇게 FB 이런 식으로 우리들이 배웠습니다. FB로 부력을 구해서 구한 방법하고 이 방법하고 결국은 차이가 없다. 왜냐하면 부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어떤 유체 안에 어떤 시스템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시스템의 윗면과 아랫면이 작용하는 압력의 차에서 오는 힘의 크기다. 이게 바로 부력이다. 이런 식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도 똑같은 방법을 적용하면 됩니다.
근데 이 차이점이 뭐죠? 지난 시간에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은 이 물이 이런 식으로 잠겨져 있기 때문에 요거를 구할 때 윗면과 아랫면에 압력의 차를 구하는 방법이나 다시 부력을 구할 때 부력을 어떻게 구했죠? F, B는 잠겨있는 부피 곱하기 물의 무게 G 이렇게 구했죠. 이 파이널 공식으로 구해도 이 부력을 구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어요. 근데 이 문제는 어떤 게 다른 점이냐면 여기가 아니고 바로 물의 높이가 이만큼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작용하는 압력과 여기에 작용하는 압력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압력이 작용하는 서피스를 우리들이 가상의 서피스를 만듭니다. 그죠? 그러면 윗면에 작용하는 압력이 PATM이 되겠고 밑면에 작용하는 압력은 뭐죠? 밑면에 작용하는 압력은 P는 PATM 플러스 로 워터 G. 그다음 H는 뭐가 될까요? H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작용하는 중수력이 이 밑에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높이는 5m가 들어가 됩니다. 그래서 H에서 H는 5m다. 이렇게 우리들이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서 위에서 작용하는 그 다음에 면적을 이제는 곱해줘야 되겠죠. 여기에서 그래서 면적은 뭐가 되죠? 여기는 R이죠. R 곱하기 단위 길이당 넓이당이니까 1m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빼기 뭐가 되죠? 윗면에서 작용하는 압력 PATM 그 다음에 R 곱하기 1m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뭘 빼줘야 되죠? 지금 여기에서 이 물 무게를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빼기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표현하면 결국은 뭐냐면 PATM이 지나서 P는 로 오메가 GH 그 다음에 R 곱하기 1 빼기 오메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솔루렌스에서 구한 요게 FY 이렇게 됩니다. 결국은 같은 말이 돼요. 부력을 이용해서 풀 때 윗면과 아랫면에 작용하는 압력의 차 빼기 우리들이 고려하지 않는 시스템 밖에 물무게를 뺀 것이 바로 부력이 되겠고 그 부력이 여기에서는 FY로 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특히 이제 부력 같은 문제를 풀 때 부력이 마지막 공식 FB는 V, salt, 그 다음에 곱하기 raw water 곱하기 G. 그래서 그런 단순한 식을 쓰기 이전에 한번 그 부력이 나온 그 원리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부력은 물에 잠긴 시스템의 윗면과 아랫면의 압력의 차이에 발생하는 힘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난 다음에 어떤 복잡한 문제에 적용을 할 때 훨씬 더 헷갈리지 않고 문제를 올바르게 풀 수 있는 힘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는 이상으로 마치고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문제는 교과서 연수 문제 2-74입니다. 2-74 문제는 여기서 그려놨는데요. 우리가 어떤 기울어진 경사면에 물체가 올려져 있고 물체를 힘 F로 밉니다. 이 밀 때 힘은 이 수평면에 대해서 수평하게 적용하는 힘이라고 나와 있고요. 이때 힘 F로 밀 때 이 물체가 이 비스듬한 벽면을 따라서 쭉 V는 0.80m/s로 이동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만약 물체와 표면 사이에 어떤 유체, 막이 없을 때 마찰력에 의한 힘에 의해서 힘 평형을 구하는 문제고, 두 번째 B 문제는 만약 물체와 벽면 사이에 어떤 유막이 있을 때 그 유체에 의해서 shear force와의 어떤 힘 평형 상태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많은 학생들이 이 문제를 풀면서 교수님이 지금 2018년도 유치역학 중간고사 문제에서 문제 1번을 풀 때하고
다른 방법으로 푸셨는데 왜 그런가요? 하고 질문을 많이 해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문제를 보면 문제는 똑같아요. 문제 형식은 똑같습니다. 문제 형식은 똑같고 여기는 30도고 단지 다른 것은 여기에 유막이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고 힘에 의해서가 아니고 중력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는 2m/s로 이동을 하게 되고 무게는 50kg이다. 그 다음에 윤활유의 두께는 2mm이다. 여기가 윤활유가 있는 거죠. 근데 중간고사 문제는 이때 힘평형을 어떻게만 고려를 했냐면 여기에서 이쪽으로 무게가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을 구했죠. 그 다음에 여기 다시 이 F 그래서 시어 스트레스에 의한 반발력 그죠? 그 다음에 여기를 어떻게 구했냐면 여기 무게를 끌고 오는 힘을 F, W, sin, 세타라고 했습니다. 여기 어떻게 구했냐면 사실은 무게가 이렇게 이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결국은 요게 세타가 똑같이 30도이기 때문에 여기 이 벽면과 수평에 작용하는 힘이 FW sin 세타가 되고 이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은 FW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들이 문제를 풀 때 고려한 것은 어떤 힘의 요소만 고려를 했죠? 바로 여기 기울어진 평면에 평행한 힘의 규정만 고려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힘 평형을 고려를 해가지고 F, W, sin, 세타는 시어 스트레스에 의한 힘 F, W랑 같다. 그렇게 구했죠. 그래서 F, W 같은 경우는 FS가 되죠. FS. 그러니까 FS가 됩니다. FS 같은 경우는 면적 곱하기 시어 스트레스에 대한 du, dy 해서 A 곱하기 u 그래서 속도는 2m/s 2m/s 그 다음에 두께는 윤활유의 두께 2mm 이런 식으로 해서 단위를 맞춰줘서 힘을 풀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여기서 보면 왜 교수님 여기에서는 두 개의 힘만 고려를 해서 풀어냈고 수직에 대한 힘은 바닥면에 대한 수직에 대한 힘은 왜 고려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데 여기에서는 마찰력 같은 경우는 이 수직력을 벽면에 의한 수직력을 구해야 마찰력을 마찰 계수 곱하기 수직력 곱하기 전체 면적 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사이에 윤활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수직력에 의한 힘의 평형 상태를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여기에는 어떠한 가정이 있냐면 유막이 굉장히 얇기 때문에 이쪽으로 힘을 세게 가해도 이 유동이 이쪽으로 변하면서 두께의 변화를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가정이 숨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많은 윤활 기계를 보면 어떠한 베어링이 있고 이 베어링 안에 축이 이렇게 돌 때 여기 안에 굉장히 얇은 유막이 생성이 되고 여기서 아무리 강한 중력을 아니면 무게를 가해도 유막이 굉장히 얇기 때문에 수직 항력에 의한 수직력에 의해서 유막 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우리들이 유막의 두께를 굉장히 얇게 보고 그 유막의 두께를 유지하면서 우리들이 시어 스트레스에 의한 어떤 저항력만 고려를 하게 되면 충분히 마찰력을 우리들이 무시할 수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들은 여기서 마찰력을 고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벽면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의 평형 상태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어떤 가장 큰 어떤 우리들의 기법은 뭐냐면 바로 좌표축입니다. 좌표축. 그래서 좌표축을 잡을 때 우리들 x와 y를 글로벌하게 x, y 이렇게 잡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로컬하게 이동하는 방향으로 x, 그 다음에 이동하는 방향에 수직으로 y 축을 잡으면 문제가 굉장히 간단하게 풀립니다.
이제는 다시 연습 문제로 돌아가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문제를 복잡하게 풀었어요. 왜 복잡하게 푸냐면 여기는 힘이 이쪽 방향으로 작용해서 그런지 몰라도 힘에 대해서 또는 전체 글로벌하게 좌표축을 이런 식으로 잡아놨습니다. X, Y 이런 식으로 잡아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이거에 대해서 모든 힘을 다 분해를 해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쪽으로 반발력 Fn이라고 해서 이 Fn을 다시 요 글로벌 좌표계에 맞춰서 다 분해를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분해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F는 당연히 X축과 평행하기 때문에 따로 분해를 해주지 않아도 되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쪽 면에 굉장히 복잡하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죠? W는 150N. 그래서 여기서 나와진 걸 보면 프릭션에 대해서 Fx는 0이라고 해서 F 1, 이게 F1이죠. F1, 그다음에 빼기 F 프릭션, 그다음에 코사인 20도, 그다음에 마이너스 F N1 사인 20도는 0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F Y는 0, F N1 코사인 20도 마이너스 F 사인 20도 마이너스 W는 0 이런 식으로 굉장히 힘의 어떤 분해를 이해하기도 힘들 정도로 굉장히 복잡하게 써놨습니다. 특히 이 같은 이제 프릭션 같은 경우고 B번 유막이 있을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처음 보면 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X는 0 해가지고 F2 마이너스 F 쉬어, 그 다음에 코사인 20도 마이너스 FN2 사인 20도는 0 이렇게 써놨고, 특히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FY는 0에 대해서 FN2 코사인 20도 마이너스 F 쉬어 사인 20도 마이너스 W는 0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딱 생각을 하기에 교수님 이게 여기에서는 이쪽에 대한 힘을 전혀 고려 안 했는데 이게 나타나는데요. 이게 나타나서 이 방법으로 풀 때하고 이 방법으로 풀 때하고 전혀 다른 답을 얻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것도 좌표축을 이쪽으로 결정하게 되면 결국 똑같이 우리들이 F에 대한 힘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 이제는 너무 복잡하니까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생각할 필요가 없이 우리들이 편한 방법대로 풀면 됩니다. 편한 방법대로.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들이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아니고 20도가 되고 좌표축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로컬하게 이런 식으로 잡아버리면 돼요. 네. 두 번째 문제를 똑같은 문제를 유막이 있을 경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20도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것도 힘을 F1도 분해할 수가 있죠. 그죠? 분해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분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 평행하게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개의 힘 성분으로 분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20도이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되죠? 이거는 F1 코사인 20도가 될 거고, 이거는 F1 사인 20도가 될 것입니다. 그죠? 예,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똑같이 우리들이 여기 유막에 의한 이걸 고려해주면 돼요.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도 이쪽으로 이제 생성이 되어 있죠. F 쉬어 이쪽으로 생성이 되어 있죠. 그죠? 자, 그럼 여기 FS가 지금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쉬어 스트레스에 대한 힘이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죠. 그다음 또 하나 힘이 뭐가 있죠? 바로 중력에 의한 힘입니다. 중력에 의한 힘. 그래서 W에 대해서 이쪽 방향으로 좀 분해를 해줘야 되겠죠. 이쪽 방향으로 분해를 해주면 이쪽 방향 쪽으로 분해를 해주고, 우리들이 필요한 거는 이쪽 방향으로만 분해를 해주면 되겠죠. 그죠? 여기가 사인 20도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쪽 방향에 의한 F W는
W 곱하기 뭐가 되죠? 사인 20도가 됩니다. 또 힘평형 상태를 고려를 하게 되면 여기에서 이쪽 방향의 힘 F1 코사인 20도, 그 다음에 빼기죠. 방향 반대니까 FS, 그 다음에 이것도 중력의 힘도 이쪽 방향이기 때문에 바로 W 사인 20도는 0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F1은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코사인 20도로 FS 플러스 W 사인 20을 하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FS는 앞에서 보셨었죠, 그죠? FS 같은 경우에는 2.4, 그죠? 2.4 뉴턴 플러스, 그 다음에 무게는 뭐가 되죠? 무게는 150 뉴턴 사인 20도, 그 다음에 나누기 코사인 20도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거 계산해 보셨나요? 계산해 보면 좀 놀랄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57.2 뉴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2-74 솔루션에서 B번에서 F2, 사실 F1으로 푸는데 F2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솔루션 B에서는 F2는 57.2와 우리가 좌표축을 달리해서 푼 해답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나온다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좀 보셨나요? 보면 여러분들이 좌표축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문제를 굉장히 쉽게 풀 수도 있고 굉장히 어렵게 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좀 어떻게 좌표축을 잡을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 문제 해답처럼 글로벌하게 X와 Y를 지평선의 평행 또는 수직하게 잡아서 문제를 풀어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어떠한 힘평형 상태를 고려를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다면 그 힘평형 상태를 가장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로컬 좌표계를 잡아서 힘의 평형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 문제를 오류 없이 아주 손쉽게 풀 수 있는 그런 지름길로 여러분들이 잡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됐건 글로벌 좌표계를 잡아도 됐건 아니면 로컬 좌표계를 잡아도 됐건 정확하게 힘을 분해를 해서 힘평형 상태를 고려하면 답은 똑같이 나오게 돼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풀면서 어떻게 좌표축을 잡았을 때 문제를 쉽고 그 다음에 오류 없이 풀 수 있는지를 경험을 통해 가지고 확실하게 익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시험 공부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을 텐데 조금만 참고 열심히 해가지고 중간고사 잘 보고 다음에 휴식을 좀 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